안녕하세요. 네오젠 과학에서 고1 통합과학 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귤쌤 박결 강사입니다. 자, 고1 3월 학력평가 분석 레포트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1 3월 학력평가 총평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문항별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출제 분야가 과학에서는 물리화학 그리고 생명과학, 지구과학 4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대표 문항들을 분석하고 어떤 출제 범위를 갖고 있는지 난이도가 어떤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1들이 이제부터는 요번에서 시험을 봤었던 중등 과정이 아니라 통합과학에서 배워서 쌓아가는 내용들로 추후에 모의고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고1 통합과학의 연계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후에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제시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3월 학력평가 총평입니다. 25문항이 나왔는데요. 25문항 40분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수능이랑 같은 방식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시험에 어떤 적응하는 방향으로 이번에는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년도에 중3 교육과정이 총 8문항밖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어떤 지식적 기억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암기했던 부분을 많이 까먹고 있다 보니까 중학교 1, 2학년 내용이 좀 많이 나오면은 훨씬 더 어려워합니다. 그 전년도에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좀 배웠던 내용들이 그래도 기억이 날 법한데 1학년 때 배웠었던 내용들이 나오면 그게 조금 어떤 추론이나 아니면 자료를 제시를 해줬을 때 그걸 해석하는 방향으로 나오면 좀 풀 수 있을 텐데 지엽적이거나 구체적인 암기로 나오면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요번 문제들이 중등과정 교육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엽적으로 담겨져서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좀 못 풀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단원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단원 통합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이랑 연계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중학교 1, 2학년 때 배웠었던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게 중등 문제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식들이 어려운가? 하면서 좀 많이 난이도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높았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연계 요소들이 많았었습니다. 문항별 분석입니다. 물리가 7문항, 그리고 화학 7문항, 생명이 8문항, 지구가 7문항입니다. 전체를 합하면 25문항인데 그거를 오버했죠.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개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연계되는 개념을 가지고 지문이 한 3개 정도 나오다 보니까 그 보기 하나하나가 어떤 거, 기억은 생명으로, 또 니은 디귿은 화학으로 이런 식으로 섞여서 나온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어서 이렇게 분야들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문항 안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2단원 그리고 2분야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서 출제된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자기가 조금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알더라도 다른 분야에 대한 암기가 부족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선지 문항이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모두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하는 모두 고르시오의 문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과정보다 1, 2학년의 과정의 비중이 조금 높았습니다. 3학년은 8문항이고 3학년 문항에서도 3학년 단독으로 나오는 것보다 1, 2학년 내용들이 좀 끼워서 나오는 내용들이 많았었고요. 분야적으로 좀 골고루 출제된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생명과 지구과학 파트가 너무 지엽적으로 출제가 되면 학생들이 용어도 잊어버리고 원리도 잊어버리고 또 실험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시험을 볼 때는 기억을 하지만 그 실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과정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라고 학생들이 토로를 하기는 했습니다. 중학교 지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충실히 공부를 하고 내신 공부를 할 때마다 꼼꼼하게 조금 정리를 하고 누적을 했던 학생이면 좀 이제 접근도가 쉬웠을 텐데 그렇지 않고 배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 이거를 좀 반복하는 리셋형인 학생들 같은 경우
경우에는 이 모의고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 2, 3학년 내 구체적인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내용에서는 통합과학에 연계되는 개념들만 조금 반영이 되고 이제 비중이 떨어지고 배운 내용, 고1에서 배운 내용이 누적되어서 갈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고등학교 1학년도 이 통합과학이 수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잊어버리고 또 다시 배우고 시험 보고 이거를 반복하지 말고 좀 누적을 시켜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각 분야별로 대표 문항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4번 문항은 22개정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15개정 교육과정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15개정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이 고등학교 1학년에 반영이 되면서 지금 현재 22개정에는 빠져나간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학년에서 이 파트들이 좀 순서가 바뀐 것 외에는 그대로 내용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2개정 어차피 반영되는 게 중1, 2, 3 그리고 고1까지 연계가 돼서 통합과학 시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22개정 중학교 1학년 4단원, 대단원 4파트에 물질의 상태 변화하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에 대단원 3단원의 빛값파동이 같이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학생 A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가 응결하면 이슬이 맺힐 수 있어 라는 표현을 합니다. 요런 수증기의 응결 그리고 이슬이라고 하는 거는 날씨, 기상현상과 하나이기 때문에 화학과 지급 파트에서 다뤄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학생 B와 C를 보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수증기가 응결된 물방울이라는 그 상태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공기 중에서 통과하던 빛이 물방울에 통과할 때 어떻게 되느냐 굴절의 원리를 이해해야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학생 C를 보면 이슬을 통해 거꾸로 선 상을 볼 수 있다. 결국 이 이슬이 우리가 굴절을 일으키는 렌즈에서 볼록 렌즈, 오목 렌즈 이런 걸 중학교 때 배웁니다. 그 둘 중에 어떤 렌즈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볼록 렌즈에서 보이는 뭐 가까이 볼 때 상, 멀리 볼 때 이런 상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일단 그림을 잘 보시면 제시된 자료를 보시면 물방울 안에 나무들이 이렇게 뒤집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주어진 자료를 꼼꼼하게 봐서 그림을 추론하면 C 같은 보기에는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수능에 꽤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를 열심히 보고 그리고 제시된 문장의 조건들을 열심히 보고 체크하는 습관도 들여야 합니다. 5번 문제는 22개정 중학교 2학년에 2단원 직권의 변화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보면은 화성암 중에서 화강암, 현무암이라고 하는 좀 구체적인 예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출토되는 어떤 지역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구성알갱이의 크기가 크다.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조립질, 물론 중학교 과정에서도 조립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입자의 크기라든지 현무암이 갖고 있는 어떤 주상전리나 그리고 특징들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암의 생성 과정의 특징, 생성 과정과 그런 특징들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1 통합과학에서도 이 내용은 나옵니다. 학생들이 판구조론, 이 3번 문제의 판구조론 문제가 나오는데요. 판구조론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렇다면 이제 각 지각 변동을 일으키시는 판의 경계에서 어떤 암석이 생성될 수 있는지도 막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그마의 냉각에 의해 화성암이 생성된다. 이 말을 모르고 있다.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 고1에서는 그거를 반복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알고 있다고 전제를 깔고 판구조론 내용에 등장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중등 때 배웠던 게 연계돼서 고1에 갑자기 등장하면 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고1 통합과학 및 일반 선택 지구과학이랑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일반 선택의 국가지질공원이라고 하는 파트가 지구과학에 나오고요. 마그마의 생성과 화성암이라는 파트도 나옵니다. 그거와 거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나 고등학교 2학년 올라와서 배우는 내용이나 어차피 외워야 되는 암석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 풀었는데 고등학교 때 못 풀었다? 이러면 안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적인 좀 암기 내용들도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유의해야 합니다. 15번은 22개정 중2학년 4단원의 물질의 구성 파트입니다. 요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의 내용과 완벽하게 유사합니다. 원자의 구조 그리고 이온에 대한 기초 이해와 그리고 요런 문제를 보면 갑자기 여기에 들어가는 수치를 갖다가 내용 이해를 통해서 찾아내고 그거에 대한 어떤 산술적 계산을 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산술적 계산이 나오면 학생들이 그냥 일단 무턱대고 이 문제는 어려울 거다라고 예상하고 봅니다. 고1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산술적 문제들이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렇게 문자들이 나왔을 때 내용에 맞게 체크를 하고 계산을 갖다가 산수로 마무리하면 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내가 덤벼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22번 문제는 물리 파트입니다. 22개정 중학교 3학년 4단원의 운동과 에너지 파트입니다. 전에는 운동 파트와 그리고 에너지 파트를 구분해서 단원이 나눠져 있었는데 22개정 오면서 합쳐졌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 중력에 의한 물체의 운동과 매우 밀접한 파트입니다. 자유낙하 운동이라든지 일과 에너지의 개념을 알고 공식들을 모두 활용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의해서 디귿 보기를 보면 뭐뭐보다 작다 크다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추론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직접적인 계산보다는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라는 이 개념 이해로 풀어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1학기 기말고사 파트에 물리 역학 파트가 그대로 학생들한테 킬러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나면 바로 모의고사를 봤을 때 후반기에 그때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정확하게 공식 개념을 알고 적용하시는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리면서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등 과정의 세부 암기적인 요소들이 고등 일반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나 또 이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통합과학에서도 현 학년에서 배우는 내용보다 중학과정을 기초 내용으로 베이스한 문제들이 갑자기 보기에 등장하거나 하면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연계되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이렇게 학생들이 잊어버린 부분들을 분명히 살려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 해도 되고요. 네오진 과학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뭔가 틀려나갈 수 있는 것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해드리니까 학생들이 무조건 모르는 파트가 있다. 이거 중학교 개념인데 내가 잊어버렸다 하면 그냥 선생님한테 반드시 질문을 하라고 꼭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과학이 현재 수능 과목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고2 모의고사도 모두 통합과학 내용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고2 가서 내신 파트에 나오는 내용이 모의고사로 나오면 좋겠지만 그 파트보다는 그리고 지금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은 굉장히 내용이 탄탄하고 어렵기 때문에 통합과학의 베이스 내용이 그렇게 많이 반영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물리에서 당연히 중력이라든지 운동량, 충격량은 그대로 나오고 더 심화가 되겠지만 뭔가 새로운 내용들을 좀 많이 배우기 때문에 통합과학이랑은 조금 동떨어지게 더 오버되고 심화된 지식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의고사를 봤을 때 더 학생들이 기억에 의존하지를 못해서 틀려버리는 경우도 많을 수가 있다 보니까 많이 잊어버리지 않고 내신 정기고사 후에도 계속적으로 지식을 잘 누적시킬 수 있도록 고1 내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가 지금 현재 고1이 중학교 내용을 반영해서 모의고사를 나온 것처럼 고2 때 3월 모의고사는 그렇게 통합과학 내용 통째로를 포함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일단 전체 내용을 아울러서 암기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지식적인 누적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꾸
배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 요렇게 공부를 하던 이제 패턴은 버리고 계속해서 쌓아두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의 어떤 노트 정리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놓아버리지 말고 잘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써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고1 3월 통합과 분석 레포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